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화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간밤에 고민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전략들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 자체가 환호하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특히나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뉴욕 증시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을 필두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과 또 12월 달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나 PCE 지표는 연준이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에 관한 동향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폭의 조정세를 받았지만 역시나 4% 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도 살짝 올라섰습니다. 103.1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기업 실적 발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 연준의 스탠스까지도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 산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을 무너뜨리면서 또 한 번 시장에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재료 소멸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는 39,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락폭도 컸습니다. 현재는 2,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시간에는 그래도 90달러 선을 유지해줬는데요. 현재는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0.52달러로 시총 상위를 역시나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도지코인과 아발란체가 현재 잇고 있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트론이 보합권을 나타내면서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흐름들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4%나 감소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 대응들 어떻게 해봐야 할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퍼즈님 만나보기 이전에 또 한 가지 뉴스를 좀 전해드리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개인보다는 기관의 수요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국내 거래에 관한 재검토 가능성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 세워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점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매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이 좀 많이 낙폭이 있었습니다, 퍼즈님.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우려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의 또 어떤 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조정이 이제 GBTC 매도가 많으면서 그 비트코인을 내다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글쎄요. 그렇게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뭐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GBTC 우려감이 참 많긴 하죠, 시장에. 네. 수익 유입량, 순 유출량 뭐 이런 거 따지면은 그 ETF 시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에요. 총순 유입량은 훨씬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수수료도 비싸고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지겨워서 내다 파는 게 있고 이동을 네, 하거나 혹은 그걸 팔고 이제 뭐 그 다른 쪽, 네, 뭐 블랙록이나 뭐 이런 쪽에 ETF를 네, 갈아타는 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 생각에는 하락한 이유는 현물 ETF가 생긴다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나 네, 안 그러면 그 전에 네, 작년에 이제 좀 저점에서 좀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개미들이 이제 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앵커님이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개미들이 팔고 있는 거고 기관들은 받아먹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서 기회가 되면 다뤄드리도록 네네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의 불안 요소 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네.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불안 요소의 요 근거를 제가 이제 두 개를 댔었었는데 이제 하나는 그 매물대, 매물대에서 완전히 지금 차트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데칼코마니로 가고 있는데 이런 맞아요.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데칼코마니로 기가 막히게 또.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랑 똑같이 가려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치고 올라가면야 물론 좋았겠지만 이런 거 봤을 때는 조정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였고 추가적으로 뭘 얘기했었냐면 달러 인덱스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비트코인이나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경향이 큰데 최근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와서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주구장창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해서 그 한번 좋은 기회예요. 뭐냐면 본인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물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더 좋은 매수기회는 작년에 있었죠. 맞아요. 네. 많이 놓쳤죠, 제가. 네, 더 좋은 매수기회는 작년에 맞아요.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진짜 뭐 현물 ETF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 샀다가 아닌 것 같아 손절했다가 올라갈 것 같아 샀다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인 것 같아 샀는데 더 떨어져가지고 손절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1월만 따졌을 때 시드가 많이 줄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매매 방식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불장전 마지막 기회예요. 네, 불장에서는 누구나 다 수익이에요. 누구나 다 본인이 매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저기 퍼즈라고 나와 있는 애 쟤보다 잘할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퇴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근데 요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불장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손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러면 뭐 손실을 크게 본다거나 안 그러면 그 불장에서도 중간중간에 한 30% 되는 조정이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을 건데 그때마다 남들은 다 수익인데도 본인은 좀 손실인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익인 구간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 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예요. 본인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왜요? 네. 매매 전략은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할지도 좀 말씀을 드릴 테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감기가 이제 3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제 반감기 때까지 아니면 뭐 넉넉 잡고 한 6달 정도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제 지인이 제 친구한테 네.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윳돈 생기면 투자하라고. 네, 맞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제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 10만 원, 이더 10만 원 해가지고 적립식으로. 적립식으로 해서 6달 매수하면 48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20만 원, 20만 원씩 매수해가지고 6달에서 1,000만 원 투자하든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평단을 나중에 한번 갖고 와볼게요. 네, 그렇게 6개월간 매수한 그 친구의 평단을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평단이 너무 낮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거를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그 친구 거를 갖고 와서 평단이 어떻게 잡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또 이렇게 조정을 겪었을 때 불안함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던 조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퍼즈님에게 많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조정을 조금 일반 투자자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퍼즈님에게 또 많이 배웠던 투자자분들의 마인드겠죠. 아직까지 조금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매매 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승장 마인드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매도하기보다는 하락할 때 조금 더 담는 방식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 좀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적립식 매수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더 기쁘신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너무 성급하게 물량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또 지금의 조정이 불안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퍼즈님의 전략대로 가져가셔서 다음 불장들 여러분들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좀 시나리오 점검도 한번 해볼까요, 퍼즈님? 네, 항상 저의 센 워딩을 잘 이렇게 네.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좀 세셔가지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이따가 볼린저밴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중심선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보다 하락 추세를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유력한 시나리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1, 2, 그다음에 3, 4, 5가 진행 중으로 보이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 33,000달러에서 한 37,000달러 정도에서 반등, 물론 그 위에서 반등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B 상승이 있고 나서 이렇게 A, B, C 상승이 있고 나서 1, 2, 3, 4, 5 이렇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이제 일본 관점으로 조금 보면은 보시기 편하게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요 빨간색 요 세로선 있잖아요. 이게 네. 반감기예요. 맞아요. 네, 반감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32,000 빨간색 가로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녹색 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한다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이 맞다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맞다면 퍼즈 각도선이에요. 요 녹색 선이. 오. 이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네, 해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32,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쉽지 않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매매 전략은 A에서 사는 건 너무 위험. C에서 사자. 네, 그래서 B에서는 현금화를 좀 하고 B에서는 현금하고 근데 B에서 현금화를 막 잘못했다간 그냥 팍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B 정도 자리에서 적절하게 현금화 하고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C에서도 C 자리. 추가적으로 반등을 확인하고 요 정도쯤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물론 시나리오가 바뀌고 예측이 바뀌고 하면은 그쵸. 바뀌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네,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적립식으로 살 거예요. 적립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에서 모든 현금을 다 쓰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ABC가 이렇게 ABC가 될 경우의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올 줄 아무도 몰랐지만 그쵸.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 반감기 전 조정이라 해도 충분하긴 한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정도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0% 정도면은 한 18,000달러, 한 2만 달러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물론 엄청 낮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걸 닥치면 그냥 멘붕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저는 갖고 있는 현금의 절반을 여기서 매수를 할 생각이고 절반은 남겨두고 추가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A, B, C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비를 할 생각이고 근데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A, B, C하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라고 하면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비트코인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다고 치면 그때 한 8만 달러, 한 9만 달러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매수할 거예요.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안 늦어요. 지난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여기서 제가 산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할 때 돌파하고 나서 조금 더 위에 있을 때 이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남은 현금도 그냥 현금으로 남기기보다는 요때 매수 들어가고 뭐 적당한 자리 봐서 조금 현금하고 아래 사고 이런 거를 기교를 부리겠죠. 근데 큰 틀은 이런 식으로 가져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또 시나리오를 체크해 주셨는데 33,000에서 37,000달러 선까지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퍼즈 각도선 보여주셨어요. 그 퍼즈 각도선에 그래도 도달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조정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률은 낮아 보이는데요. 일단 A, B, C라고 하는 지점들을 집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A 지점에서 사면 위험하다. 그리고 B 지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켜보고 C 지점에서 자리에서 반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좀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또 전고점 돌파 부분들도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끔 시나리오를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일단 우리가 또 퍼즈님에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시나리오들 점검을 해봤고 체크를 해봤고 앞으로 또 어떤 전략들이 펼쳐질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추가 분석도 한번 들어볼까요, 퍼즈님? 네, 해서 제가 그 주봉 볼린저 밴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네. 오늘은 비트는 이 정도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거는 52주 이동평균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볼린저 밴드인데 중심선이 52주예요. 왜 52주냐면 1년이 52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중심선을 기점으로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은 상승 추세다. 맞아요. 그리고 뭐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 하락 추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중심선을 기점으로 상단선도 찍고 하단선도 찍으면 횡보 추세인데 52주선이 지난번을 제외하면은 횡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면 상승, 뚫고 떨어지면 하락, 뚫고 떨어지면 하락, 뚫고 올라가면 상승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고 떨어지면서 하락장이 온 거 맞고 뚫고 올라갔는데 요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내가 코로나예요. 그래서 그 저도 뭐 제 그 구독자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는데 네. 요거를 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이고, 네. 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렇네요. 네. 그 쉽게 생각하면 진짜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온다면 요 52주 이동평균 그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터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잘 보는 건데 지금 중심선이 어느 정도 가격에 와 있냐면 한 31,000달러 정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요 중심선도 올라갈 테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2,000, 33,000 정도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봉 볼린저 밴드로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엄청 높다. 네, 해서 물론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것도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정도 조정을 주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네,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 어떡하려고? 라고 생각하시면 예,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여러분들은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떨어질 거를 대비한 게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간을 잡고. 해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분석까지 같이 들어봤어요. 사실 저희가 지표를 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에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토대로 뭔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좀 확률상 더 좋겠죠. 그래서 퍼스님은 정말 다양한 지표들 많이 활용해 주십니다. 달러 차트도 같이 비교를 해주시고 방금 보여주신 볼린저 밴드도 같이 체크를 해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뢰 있게 이런 매매 전략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또 그레이스케일 유출량에 관해서는 그래도 시장에 ETF 시장에 유입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데이터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이제 언론의 보도만 믿고 또 투자 심리를 많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간 되는 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관련해서 차트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달릴지 아직 벌써부터 골치가 아픈데. 저희 댓글 요즘에 네. 엄청나더라고요. 리플이 워낙 슈퍼스타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봐서 매수를 생각을 했었고 한 번 정도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꼬리를 너무 길게 달면서 해당 시나리오가 좀 낮아졌고 제가 이제 리플 최근에 분석해드렸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A, B, C로 떨어질 것까지 감안하고 난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가 끝나고 나서 1, 2, 3, 4, 5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사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구나. 사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A, B, C가 다 끝난 것 같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 있는 요 고점을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플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측면으로 따져봐도 그냥 비트 이더 위주로 매수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가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더 해왔는데 뭐냐면 이게 지난번 반감기예요. 반감기가 위에는 비트코인, 아래는 리플입니다. 해서 여기 반감기 전 조정을 겪기 전에 요 고점에서부터 요 비트코인 전고점 뚫을 때 요때까지의 상승이 88%예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리플은 32%예요. 아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 전고점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요렇게 저점에서 만약에 산다고 가정해도 비트코인은 400%고 리플은 한 320% 정도예요. 이것도 리플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저점 대비 수익률이 꽤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리플로 좀 갈아타는 게 리플을 정말 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제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저는 리플에 몰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바꾸라고 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예, 리플 몰빵에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좀 잘 갖고 있고 그러면서 리플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적립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리플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리플의 물량을 절반을 바꾸겠다라고 네.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리플이 1,000만 원어치가 있으면은 네. 뭐 일주일에 뭐 20만 원 리플은 20만 원어치 매도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10만 원어치, 이더리움 10만 원어치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해서 매주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 현금하는 거 괜찮은데 리플 몰빵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금화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은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 하면은 비트 25, 이더 25, 리플 50 한 요 정도 포트폴리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 아니, 같은데 네, 괜찮으십니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한번 그 제가 욕 먹으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요 방송을 보시게 된 게 어쨌든 저랑 연을 맺게 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랑 연을 맺은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욕 먹는 게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합의하면 쏠 것 같아서 그 리플을 못 팔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소송 발표가 나면 쏠 것 같아서 못 팔았다. 합의가 되면 쏠 것 같아서 못 팔고 있다. 뭐 IPO 되면 쏠 것 같아서 못 팔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 몇몇 행복 회로를 돌려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번에 그 발표가 나면 판결만 나면 올라갑니다 했는데 안 올라갔어. 그럼 이건 합의가 안 돼서 그래요. 합의만 나면 올라갑니다 했는데 안 올라갔어. 이건 IPO가 안 돼서 그래요. IPO만 되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행복 회로를 돌려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기 때문에 왜냐면 좋잖아요. 그쵸. 내가 가만히만 갖고 있어. 내 탓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국인이 가장 살아가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리플코인에 관한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지금 물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좀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정을 해보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코인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부디 또 승리하셔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긴급 비트코인 분석과 함께 또 리플코인까지 매매 전략들 같이
같이 한번 잡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